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천재인입니다. 오늘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2월 27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로블록스 상장이 임박해 있는데요.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주에 또다시 미국 10년 만기 국채가 급등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다같이 발작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내용부터 좀 살펴보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목요일 날 미국 10년 만기 국채가 1.5%를 한 방에 돌파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번 1.3% 돌파할 때도 한번 발작이 났었는데 또다시 이제 1.5%까지도 한 방에 돌파하니까 말 그대로 글로벌 증시가 또 요동을 쳤죠. 자, 그런데 이제 금요일장에는 다시 되돌림이 나오면서 1.4 수준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다행히.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금리의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안정화될 때까지는 시장이 계속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두려워하지 말고 시나리오를 잘 짜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시 금리 상승이 부담스러운 것은 부실채권 시장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 현황을 보시게 되면 금리가 급등하지 않고 여전히 하방에서 안정적 흐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장에서 다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이 5% 치고 간다 그러면 시장은 또 추가적으로 발작을 하고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고 바닥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증시에 대한 조정은 있지만 이것이 완전하게 시장을 끝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기술적 조정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이힐드 채권의 ETF 시장을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발작이 나면서 이렇게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노딱 사태 때는 정말 빠른 속도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 ETF 가격이요. 자, 이때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살짝 조정이 나오는 수준으로 머물고 있죠. 이게 만약에 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시장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위험 신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당연히 뭐 금리 오르니까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봐야 될 게 이제 달러의 흐름이라 그랬죠. 자, 달러도 반등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바닥권에서 모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91 레벨을 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게 95 레벨 수준까지 뭐 빠른 속도로 붙인다 이렇게 금리 올랐듯이 속도가 빠르게 달러의 흐름도 강해진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경계심이 커지는 구간이니까 몸살이 된다는 소리고요. 그렇지 않고 바닥권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여전히 조정이 깊어질 땐 우리가 어떤 방식의 매수를 할 거냐를 고민하는 게 더 좋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 주제인 메타버스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메타버스는 가상과 초월이라는 메타하고 세계 우주의 유니버스가 합성어로 메타버스라고 불렸죠. 우리가 마블의 유니버스 그러면 마블 세계관을 말하듯이 가상 세상의 세계관을 우리가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상세계 쪽입니다. 가장 친숙하죠. 실질적으로 이 가상세계 쪽에 서비스가 지금 확장되는 모습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초등학생을 비롯한 좀 연령대가 15세 미만의 학생군에서 상당히 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산업 전반으로 확장된다면 정말 새로운 또 세상이 열리는 거니까요. 꾸준하게 추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메타버스의 생태계를 우리가 보시면 자,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게 뭐 5G 기술, 클라우드를 비롯한 빅데이터, 또 AR, VR 같은 기기들, 그리고 여러 컨텐츠가 필요할 텐데 역시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건 이것을 조합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우리가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페이스북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왜 절대 강자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잖아요. 국내에서는 지금 네이버가 이 메타버스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만
이 요소들이 테마로 엮일 때는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테마로 엮이기 전까지는 선취매하는 게 아니라 관망하시는 게 좋고요. 굳이 선취매를 하려면 플랫폼 사업자를 선취매한다든지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가상현실 세계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정책 방향을 갖고 있었는데요. 작년 연말 12월에 정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가상현실의 VR과 증강현실의 이제 AR 기술을 포괄해서 XR 기술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Extended Reality라고 해서 XR 기술을 우리가 불리는데 이 XR 기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 쪽에 많이 좀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것이 활용될 걸로 보고 정부도 그쪽으로 확장시키려고 지금 정책 발표를 한 겁니다. 자, 2025년에 XR 글로벌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무려 4,764억 달러나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구글이나 애플, MS 같은 글로벌 ICT 기업이 이미 이쪽에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제조사, 의료기업도 이 XR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생산비용 절감과 서비스 혁신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컨텐츠 체험 쪽이지 이 경제산업 쪽 수요 확대는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인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늦었지만 어쨌든 추진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XR 경제효과 30조 원 달성을 지금 2025년까지 하겠다. 또 세계 5대 XR 선도국에 진입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기업에서 XR 활용하는 활용률이 겨우 0.3%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 또 XR 전문 기업이 지금 21개 수준인데 이것을 150개까지 육성하겠다. 분명히 이 XR 전문 기업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게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뭐 이번에 로블록스 상장이 임박하면서 그 이슈로 불지 아니면은 또 다른 계기가 돼서 어떤 계기로 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테마가 형성되고 수급이 붙는다 그러면 그땐 매매를 하겠지만 선제적 대응은 리스크가 크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가상융합 주고도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곳을 구축하겠다. 초중고의 XR 과학실을 0.7% 수준에서 100%까지 구축하겠다. 언제까지? 2025년까지.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순간에 테마가 불 겁니다. 그때를 미리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추진 방향을 보시게 되면 XR 쪽에 뭐가 이제 포함이 될 거냐? 기존의 컨텐츠 같은 게 아니라 제조사, 의료, 건설, 교육, 유통, 국방 등 6개 분야 산업에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번 테마가 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활용될 거다. 이 XR 기술이 반드시 활용되는 시대가 온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 현황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엑스박스 게임기라든지 게임 마인크래프트 사업을 가속화하면서 이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역시 그래픽 전용 GPU 엔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는 거죠. 또 에픽게임즈는 이 포트나이트를 통해서 이 메타버스 사업에 진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닌텐도 같은 경우는 동물의 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학개미들 정말 많이 매수해서 요즘에 조금 고통받고 있는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있죠. 이 게임 엔진 관련해서는 글로벌 탑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3월 10일 상장 예정인 로블록스가 있는데 왜 로블록스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되냐면 다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로블록스는 이 메타버스의 유튜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의 그런 컨텐츠를 로블록스를 통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로블록스가 상장 후에 어떤 모습을 보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엄한 것들 손대지 마시고 이 로블록스를 관심 있게 보시거나 이 유니티가 금리 안정기에 들었을 때 관심을 갖고 이 유니티를 보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포트나이트 파티 로얄을 통해서 영화도 상영하고 또 BTS의 다이너마이트
이 뮤직비디오를 새롭게 또 콜라보를 했죠. 이 댄싱 부분을 메타버스와 한 그런 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닌텐도의 동물의 숲에서는 조 바이든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경고 활동을 하면서 또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조금 전에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듯이 로블록스는 전 세계 이용자가 아직은 1.5억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서비스 내에서 벌써 가상화폐 로벅스를 통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가상화폐하고도 연관성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로블록스는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한다는 게 로블록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는 네이버 Z가 있죠. 제페토라고 하는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에서 분사한 건데 가입자가 2억 명이고 초등학생들에게는 이 제페토를 안 하면 거의 뭐 왕따 분위기라고 해요. 그것만큼 초등학생들에겐 제페토가 익숙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로블록스 같은 경우 올해 1월 달에 직상장 방식을 택하면서 3월 10일 날 직상장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5억 달러 규모의 그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5억 달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무려 295억 달러로 평가받았다고 사측이 밝힌 겁니다. 로블록스 쪽에서. 그러면 우리 돈으로 32조예요. 네이버의 시총이 지금 60조인데 제페토가 만약 로블록스만큼 성장한다 그러면 네이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하루 활성 이용자가 로블록스는 약 3,300만 명으로 전년보다 80%가량 증가했는데 아직은 적자입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잠깐 관심을 받다가 금리가 가파르게 움직이면 기존 투자자의 물량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로블록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제페토 서비스가 있는데요. 3D 아바타를 기반으로 해서 역시 가상세계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모바일 앱이랑 크리에이터 빌더들의 플랫폼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초등학생 이상의 연령대를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콜라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콜라보로 인해서 분명히 머지않은 미래에 이 제페토가 크게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네이버제트가 유상증자를 결정했었는데요. 이때 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배정 우선주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주에 누가 참여를 했냐면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하고 YG엔터 그리고 JYP가 참여를 했습니다. 빅히트 같은 경우는 70억 원을 들여서 우선주 비율 41.2% 가져갔고요. YG는 이제 YG 플러스하고 합계해서 50억, 그다음에 JYP도 50억을 투자해서 이 우선주를 받았고 결국 국내 주요 엔터사들하고 제페토하고의 콜라보가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고 특히 빅히트 같은 경우는 K-팝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위버스를 네이버하고 연계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MLB하고 제휴를 통해서 이렇게 아바타를 꾸밀 수 있게끔 만들어줬죠. 그리고 굿즈하고도 제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바타를 좀 더 다양한 연령초로 확대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과거 싸이월드에서 아바타를 많이 활용했던 세대가 초등학생만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제페토도 메타버스 시장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의 차트 흐름을 좀 볼게요. 네이버가 약 4개월 이상의 횡보 기간을 거치고 나서 올해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급등할 때는 쿠팡 이슈로 좀 급등을 했었는데 급등하고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은 쿠팡으로 인한 네이버 쇼핑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웹툰이라든지 또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재료들이 같이 수반이 되면서 급등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금리 부담에 조정이 나와서 이 조정이 깊어지는 구간으로 들어온다면 지난번에 고점이었던 이 고점을 35만대를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추세의 하락 전환으로 기술적으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를 네이버를 좀 더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리 현황과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지표를 같이 포함해서 정말 경계심이 커지는 구간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계심이
커지는 구간으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또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시총이 조정받으니까 60조대인데, 자, 이렇게 쭉 떨어지면 시총이 작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빅히트가 상장 이후에 아주 급락이 나왔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메타버스 관련된 재료가 나오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반등 시도를 나섰고, 최근에 금리 이슈로 조정이 깊어졌습니다. 다시 이 20만원대를 깨고 내려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자, 지난번에 바닥을 만들었던 자리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 자리까지만에게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전략적으로 매매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보고요.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 위에서 수렴하면 수렴하는 수렴점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했던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상장 이후에 아주 급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대감이 그만큼 전해졌었고요. 하지만 고점에서 박스를 만들고 박스권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2월 달부터 개파락하면서 하향 이탈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호예수 물량도 풀리면서 그런 물량도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적자 구조라 했죠.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지금 적자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0년 실적은 가파르게 성장을 했지만 이 가파른 성장이 올해 내년도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아직은 적자 구조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저점을 찍고 수렴하는 과정이 나오면 기다렸다가 수렴점에서 대응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이 금리 부담으로 계속 주가가 떨어져서 원래 자리까지 돌린다 그러면 또 기회를 주게 될 겁니다. 그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결국은 금리가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시장이라는 건 지금 이제 열리려고 하는 시장이잖아요. 조급함에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가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메타버스 시장도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시장으로 다가올 거다. 이것만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눈앞에 다가온 가상현실 세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